곱게 핀 벚꽃 사이를 가로지르며 달리는 힘찬 자전거의 페달로 목장의 하루가 시작된다. 14만 8천 제곱미터. 꾸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친환경 목장. 누구나 꿈꾸던 동화 속의 그림 같은 목장에서 깨끗한 우유를 생산하며 도시민들에게 행복한 쉼터를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목장주 황병익 씨.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또 우유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산업 현장일 뿐 아니라 인간과 가축과 나무와 새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자연학습장으로 남아줄. 건강한 소와 함께 아름다운 목장을 만들어가는 황병익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본다. 날이 밝지 않아 사방은 어슴푸레하다. 소를 키우는 농사꾼에게 새벽은 가장 바쁜 시간. 새벽 공기를 맡으며 축사를 향하는 황병익 씨의 발걸음도 바빠진다. 축사 한편에 마련된 차규장에서는 하루에 2번 우유를 짜낸다. 18년 전 국내에선 그가 처음으로 도입했던 자동 차규 시설. 지금은 보편화된 시설이지만 당시의 낙농 환경에서는 놀랄만한 일이었다. 자기 손으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 탓에 아침 차규 일부터 소의 사육 관리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친다. 그의 이런 꼼꼼함이 국내에서도 알아주는 우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소 사육 관리, 사양 관리 있어서 최대 목표는 소를 질병 없이 건강한 소를 키우는 거고, 건강한 소를 키우다 보면은 주사하지 않아도 되고 질병 치료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주사 맞지 않은 소들에게서 더 건강하고 위생적인 우유가 생산이 될 거고, 그게 우리가 소비자한테 할 수 있는 최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규가 끝나고 찾은 곳은 우사. 간밤에 소가 걱정됐던 모양이다. 20년 전만 해도 철저하게 도시 사람이었던 황병익 씨. 지금은 젖소를 키우며 목장을 가꾸는 것이 그의 천직이라 믿고 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국내 대기업에 들어가서 한 11년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친이 연로하시고 사실 너무나 이제 상반된 직업이라서 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거를 일을 하면서 점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소를 지켜보던 그가 갑자기 분주해진다. 사료를 먹고 있는 큰 소를 발견한 것이다. 소가 섞였다. 이거 지금 소들 보면은 저 587 저 소가 한 마리, 지금 다른 소들은 다 590번대 소인데 체격을 봐도 체격이 훨씬 크죠? 아침에 먹이를 주었던 실습생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소지만 목장을 운영하는 황병익 씨에게는 소 한 마리 한 마리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준홍아, 너 587번 중송아지 칸에 들어와 있는 거 모르고 있었지? 그게 소가 섞였잖아. 거기 큰 송아지 들어가 있어야 될 소인데, 그러니까 사료 줄 때 사료통만 쳐다보고서 소를 관리하니까 그런 거야. 그 소를 쳐다봐야지. 소가 섞여 있었어. 소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소를 잘 키울 수 없다는 평범한 원칙을 배우길 바라는 것이 아닐까. 목장에서 짜내는 우유는 하루에 2톤. 각 농가가 쿼터제로 묶여있는 국내 우유 시장의 사정으로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해낼 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우유는 보내고 오후에 있을 치즈 체험을 위해 따로 담아온 우유를 저온 살균하고 나면 바빴던 그의 아침 일과는 끝이 난다.
젖소를 초지에 풀어놓는 방목 작업으로 조용하던 목장이 시끄럽다. 농장 식구들의 손발이 잘 맞아야 하는 일인데 저 뒤에도 나온다. 지금 나오고 있어. 저 누워있네, 한 마리. 자. 목장의 60마리 소 중에 10마리 정도를 매일 밖에서 8시간 정도 방목하는데 젖소가 순순히 나와주는 날도 있지만 이렇게 애를 먹이는 날도 덜어 있다. 도와줘. 쉽게 안 나올 것 같다. 이 손 몰아넣고. 한참 만에 나오는 소. 상태가 좋지 않아 야외 활동이 필요한 녀석을 풀어놓고 나서야 끝이 난다. 방목을 함으로써 소는 건강해진다. 소가 우사에서만 지내다 보면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되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좀 부드러운 흙을 밟아야 발이 편하거든요. 그는 실제로 이렇게 방목해서 키운 소의 산유량이 더 높다고 말한다. 목장에서는 하루에 2번 혼합 사료를 소에게 먹인다. 목장에서 직접 기른 옥수수와 연맥 건초를 섞어 만든 배합 사료로 모든 양분을 공급해주는 것이다. 돼지나 닭을 키우는 농가보다는 낫지만 사료 시장의 개방으로 계속 오르는 사료값은 낙농가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원료 비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가는 많이 올랐죠. 유사비가 예전에는 저희 목장 같은 경우는 30%대였는데 지금은 유사비가 뭐 거의 50%를 훨씬 넘어서 60%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사일이 끝나고 목장의 식구들이 급히 한자리에 모였다. 황병익 씨의 목장에선 우유를 생산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체험이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목장 체험. 35년 동안 잘 가꿔온 목장의 경관이 바로 목장 체험의 가장 큰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직접 하지 않으면 못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에요. 올해만 5만 명. 그로서는 목장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체험 준비 하나하나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제 이런 3차 산업 체험 목장 이런 형식의 서비스업을 통해서 또 목장만의 또 부가 수익을 올린다면 아무래도 저희 아무리 작은 목장이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장에 손님이 찾아왔다. 엄마와 함께 온 꼬마 아이들로 조용하던 목장이 시끌벅적 요란스럽다. 목장 식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기 시작한다. 손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은 목장 주인 황병익 씨.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연맥 건초인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초지에 있는 저 파란색 들판이 잎풀입니다. 연맥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장주가 자신의 목장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목장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비춰질까 하는 우려 때문인데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나 가이드가 진행하는 그런 이벤트화된 체험보다는 목장주의 어떤 진솔한 얘기, 땀 냄새를 오히려 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은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걸 항상 강조를 하죠. 목장 주변에 마련한 차규 체험장.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목장의 재료와 비품을 가지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도맡아 하고 있다. 1.5km 떨어진 이곳까지 소를 옮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체험객들이 직접 우유를 짜는 체험을 위해 목장의 식구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건초 주기, 송아지 우유 주기, 보리 밟아보기와 같은 자연 속에서 목장의 일상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과 꾸미지 않은 목장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황병익 씨가 말하는 체험 목장이다.
도시화적인 그런 목장의 모습보다는 조금은 낡고 허름하지만 한가롭게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모습만 봐도 소비자들은 환호를 짓죠. 농장 한편에 마련된 육아공 체험장. 황병익 씨가 직접 설계해 만든 체험 공간이다. 안에서는 아이스크림과 치즈 만들기 체험이 한창이다. 열심히 설명하는 선생님을 따라서 만드는 치즈와 아이스크림에 아이들은 물론이고 함께 온 엄마들도 신이 났다. 이렇게 체험 속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체험 목장에 대한 그의 믿음도 커져간다. 체험과 더불어 그의 목장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우량한 젖소다. 소규모로 젖소를 키우는 그는 종축 개량으로 좋은 소를 얻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2005년) 몸값의 100배의 우유를 생산해 화제가 된 슈퍼 젖소 개비를 얻은 것도 그의 젖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의 결과였다. 사료를 무작정 많이 먹는 젖소보다는 개비와 같이 적정한 양의 사료를 먹는 소가 더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 것을 알게 됐다. 하늘이 준 것 같습니다. 하늘이 저한테 준 선물인 것 같고 개비 같은 소를 기를 수 있었던 건 저한테 행운이었고요. 자기 천수를 다하면 화장을 해가지고 제가 저희 목장 뒤편에다 묻어줄 계획입니다. 좋은 소를 길러내고 아름다운 목장을 만들어가는 황병익 씨. 그의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축산인으로서는 2번째로 금탑산업 훈장을 받았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낙농경영인 회장을 맡으며 국내 낙농업의 발전을 위해 주변 축산인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20년 전 도시의 한 직장인은 어느샌가 소를 사랑하는 낙농인으로 변해 있었다. 젊은 시절을 이제 20년 가까이 목장에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목장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목장이라는 거를 산업적 가치로 접근하기보다는 목장 자체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요, 본능적인 어떤 애정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목장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목장의 하루는 길다. 좋은 소를 길러내고 좋은 품질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그의 다양한 노력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자연과 젖소, 사람이 함께하는 목장을 만들기 위해 그는 오늘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며 목장의 모습을 바꿔가고 있다. 그가 만들어갈 한국 낙농업의 미래를 꿈꿔본다.